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개국 때 뵀죠? 네, 네. 그랬고 윤상원 기념사업회에서 했던 광주 역사 탐방 때 제가 일부러 왔고 그때 주 박사님 강연도 들었고요. 예. 그때에 비해서 훨씬 패션도 오늘 또 멋있어지시고. 국민 TV가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모자는 트레이드 마크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를 차고 왔는데요. 뭐죠? 광주 시민들이 돈을 걷어서 네. 또 힘을 모아서 디자인에 협력해서 음흠. 광주를 상징하는 게 과연 무엇인 것 같습니까? 광주 5.18을 그랬더니 질문을 했더니 횃불,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던 횃불, 주먹밥. 네, 그리고 주먹밥을 나눴던 정신으로 우리가 10일간을 버틸 수 있었다. 예. 투쟁할 수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10일간의 광주 해방구를 끌고 나갔던 두 가지, 네, 횃불과 주먹밥. 주먹밥, 네. 아마 카메라가 지금 클로즈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자.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메이홀에서요. 네. 도대체 저 사람들 방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네. 누군지 소개도 안 하고 뭘 해? 라고 하실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이분의 짧게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치유학 박사십니다. 공부 뭐 가방끈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고요. 치유라는 인간이면 누구나 꼭 맞닥뜨리게 돼 있는 슬픔과 어둠과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상처. 계속 더 필요한 엄마 품 같은 그리워지는 단어가, 그리고 절박해지는 단어가 치유가 아닌가 싶은데, 네. 치유학 박사, 치유학은 뭔지는 조금에서 청해 듣고요. 본인 소개는 네. 언니 말씀부터 해서 직접 해주세요. 저는 이 광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광주의 이런 원형 광장이 원형이죠. 앞에 보이시죠? 그래서 가장 뭐 권력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시민 권력이 살아있는 예. 광장입니다. 예. 분수대가 원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형 광장입니다. 39년 전에도 네. 여기가 원형이었습니다. 원형이었습니다. 아, 그때도 그래요?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네. 오, 네네. 그래서 이 원형 광장이야말로 21세기 민주주의를 이끄는 예, 예. 그런 시민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광주의 합니다. 아고라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네. 나와서 나 이런 상처가 있어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곳이 광장입니다.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함은 네. 주홍 박사십니다. 네, 저는 이 광장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이고요. 네. 아티스트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주변 분들이 저한테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라고도 부르시기도 하고 모래로 네, 이렇게 모래로 하는 거. 그림 그리는 샌드 애니메이션 작가라고도 하고 뭐 화가라고도 부르고 큐레이터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아주 뭐 너무 다재다능하셔서 많은 직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건 바로 알겠고요.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분, 그 배지에도 있는 네. 5월 광주 주먹밥의 대모인 주옥 네. 여사님이 네, 큰언니시죠? 저희 큰언니고요. 예. 그때 임산부였고요. 그리고 큰언니는 주먹밥을 만들어서 지금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둘째 언니가 주소연. 여러분 혹시 여고생 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저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광주의 안내의 일기다. 그래서 둘째 언니는 주소연인데요. 광주여고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장소에 와 있는데 구도청 최후의 투항을 할 때까지 예. 26일까지 이 있었죠. 자리에 있었던 학생 신분으로는 학생 굉장히 신분으로. 드물게 몇 명 안 네. 되게. 예. 그래서 그 당시 오빠들이죠. 윤상훈 여사를 포함한 오빠들이 엄청나게 갈등하면서 떨면서 우리가 여기 남아야 되느냐 아니면 총기를 반납하고 흩어져야 되느냐를 네. 논의할 때도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라. 예. 라고 보냈을 때 어떻게 우리만 가요? 예. 오빠들 놔두고 하면서 울었다는, 안 간다고 했던 여고생의
여고 3학년이. 예, 그래서 그 일기장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금남로에 혹시 오신다면 그 기록관이 있어요. 네, 저 유네스코 가다 5.18 보면 기록관.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그 기록관에 가시면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주 박사께서는 80년 5월 당시에 몇 학년 하고 뭐 하고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중1. 이 근처 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살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현장을 너무 자주 드나들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이 있었는지 그리고 죽음 옆에서 뭘 먹을 수밖에 없이 투쟁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받으면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갈등이 뭐였냐면요. 예. 그 전까지 위문 편지를 군인들에게 쓰는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써보셨죠? 그렇죠. 예. 저희를 지켜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총을 와가지고 겨눴어. 총을 겨누는데 발사를 해버려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빠들이 막 죽어요. 네. 아는 오빠들도 죽고. 그럴 때 광주 시민은 그 충격이 이건 어쩔 수 없는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부모한테 버림받은 자식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국가는 그리고 군인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예. 라고 생각했는데 애를 향해서 총을 쏴버리는 순간 당연한 믿음이 깨져버린 거죠. 순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품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네네. 때려버리거나 예. 부모의 폭력이 극복하기 어렵듯이 평생 상처가 극복되기 어렵듯이 예. 이게 국가 폭력이라는 것은 시민에게는 특히 국민에게는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광주 시민이 그렇게 당해버린 거죠. 예.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이렇게 치유예술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제가 5.18 현장에 어리지만 그걸 목격했고 광주의 어린 시민으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함께 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 처참한 상황을 다 봐버렸다는 거. 그래서 둘째 언니는 광주에 아직도 국립묘지를 못 가고요. 네. 아직도 국립묘역이 되었지만 못 가요. 죄책감 때문에. 그때 나왔다는. 아니, 그 추모를 하러 못 간다 이 말씀이신 네, 아직도 거죠? 못 가요. 하하.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마지막 날까지 네, 도청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그때 세상을 떠난 분들을 볼 수가 없대요. 아직도 진실 규명도 안 돼 있고 네. 전두환과 그 여전히 일당들이 활보하고 예,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건 세상이 바로잡히지도 않았고 네. 그분들에게 인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추모공원에 못 가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는 광주로 오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너무 가슴 아파서 못 온대요. 이게 어쩌면 광주 분들만이 가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광주에 계시는 분이건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어디나 이 한반도 공동체에게 광주 5.18이 갖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잊지 않아야 할 하루, 숙연하고 엄숙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그분들을 떠올려야 하는 하루 정도라면 네. 일종의 의무감이 섞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는 맞다고 그런 봅니다. 정도의 의무감은 저는 인간으로서 네.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광주에서 그 일을 겪고 보고 아파했던 분들은 네. 차마 여기 광주뿐인데도 네. 그리고 전남도청에 마지막 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마 지금 망월동 묘역에 가서 인사를 못하겠고 네. 출가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지만 5월에는 왠지 광주가 잘 안 가지는 네, 오라고 하지 마라. 오라고 하지 마라. 가족 모임도 5월에는 만들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해요. 섬찟한 곳이 돼버리는 네, 네. 거네요. 자, 제가 오늘 주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외지 사람들이 네. 흔히 광주를 처음으로 기억하게 된 책의 제목이 아시겠지만 황석영 선생님. 네. 네. 어둠을 넘어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죽음을 넘어라는 이제 광주 증언집이랄까요. 네, 거기 증언집. 보면 어둠과 죽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왜 그 단어들이 쓰였고 그런 제목이 붙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광주는 우리에게 어둠이자 죽음이자 분노이자 한 네. 이설인 곳이고 제대로 해원되지 못한 슬픔과 한 네. 그게 밑바닥에 도저하게 꿈틀꿈틀 흘러다니는 네. 그렇지만 그걸 보고서도 마치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을 때 텔레비전으로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무력감 네.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절망하고 좌절했듯이 네. 우리 광주를 보는 대개의 시각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원한 부채감을 떨칠 수가 없죠. 다른 도시에서 내가 사는 도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럼요. 광주에서 벌어진 것이고 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들인 거예요. 네. 지금은 젊은 학생들이 광주 얘기를 국사책의 흑백 사진으로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참 놀랐어요. 그럼요.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39년이 그러게요. 저희가 36년 기억하시죠? 일제 36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9년이 흘렀습니다. 그거보다 긴 시간인데 제가 주 박사님의 세미 강연이라고 할까? 네. 그때 치유와 네. 평화와 네.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네. 광주분의 입에서 이제 서로를 보듬고 우리끼리만이 치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치유. 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 중에는 한때 우리와는 무리를 달리했거나 네. 지금은 경계를 좀 모호하게 다르게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과도 치유하고 평화하고 미래를 모색하자는 말씀을 듣고 광주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르시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치유와 평화와 미래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몇 네. 분이라도 좀 저는 5.18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랬더니 4.3 항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제대로 진실규명도 되지 않고 또 특히 근처에서 여순 우리는 반란 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여순 사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다시 반복돼서 5.18이라는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폭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실규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예.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치유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먼저 억울함이 정리돼야 됩니다. 억울함이 정리돼야 한다. 억울함이 정리되면서 이것이 그렇지 않았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공감을 해줄 때 다른 분들이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그랬군요. 진실은 그거였군요 했을 때 일단 먼저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단 사실 규명이 네, 그런데 1차적인 거예요. 광주는 왜 이렇게 아직도 39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실규명을 아직도 말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불행한 정치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아직 분단 조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념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이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품어야 되냐면요. 이념을 뛰어넘고 인간적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한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규명이 전제돼야 된다는 여전히 거죠. 폐륜과 망언을 일삼지 않고 네. 5.18 괴물이라고 하고 네. 세금을 뭐 도둑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저는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일단 그 그분들입니다. 사람들 같아요. 네. 그분들도 실은 그건 치유가 예. 아니라 치료가 필요해 일단.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망상. 때문입니다. 예.
그거는 정신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거짓말하는 뇌가 네. 너무 반복 학습되다 보니까 그냥 세팅이 되어버린 뇌거든요. 그리고 진실로 믿어버려요. 아무런 네. 죄의식 없이 그게 없이, 네. 압축 프로그램 파일이 풀리듯이 네. 쫙 네. 풀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반복하다 네, 보면 믿어버린 거죠. 거짓말을 믿게 된다. 예, 예. 뇌가 인간의 뇌는 그렇게 세뇌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건 치료가 필요하네요. 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주 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그 억울함이 해소되고 지금 공식 기록만 뭐 몇백 분인데 네. 지금 나오는 증언들에 따르면 그거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잖아요. 그럼요. 뭐 전남대병원 어디에서 네. 보일러실에서 소각을 했다는 네. 등 김해공항으로 어떻게 해서 네. 바다에 투기까지 했다는 등 네. 물론 이건 이제 실증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자, 그 개개인의 수많은 사연과 억울함과 분과 원한은 어떻게 풀고 치유로 가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잖아요. 예. 예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상처에서 핀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식객국 같은 걸 했잖아요. 예. 한이 많으면. 예. 그런데 그런 식객국 역시 예술의 예술의 종합 예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광장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예술 행사가 치유입니다. 네. 아마 지금 들리시지요? 네. 잠깐 방송이 진행이 힘들 것 같아요. 리허설 중인데 저 힘찬 음악을 바로 이런 일부 같이 행동들. 듣는 걸로 하시죠. 네. 39년 전 이 시간이 딱 이랬을 것 같아요. 39년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고요. 장비는 없었고. 메가폰이라고 아시나요? 알죠. 손에 들고 하는 빨간. 네. 메가폰을 들고 저 분수대 위로 올라가세요. 사람이 올라가서. 네. 그리고 이 바닥에 전부 앉아 계셨어요. 네. 전부 앉아 계시고 위에서 대학생 오빠가 광주 시민 여러분 그러면 네. 오, 그 함성이 어마어마했겠어요. 엄청났죠. 그리고 시민분들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금남로 쪽으로도 쭉 네. 앉고. 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리허설 하시는 분들에게 볼륨을 낮춰 주십사고 할 수는 없고 잠시 그냥 음악을 들으시죠. 말씀을 마저 이어가시면 네, 자, 그래서- 억울함이 해소되는 네, 단계고 네. 억울함이 해소되고 나서 네.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 네, 그걸 드러내라. 네, 표현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장소에서 발표해야 됩니다. 발표하라. 혼자 처박혀서 네. 있지 말고 네. 여러 사람 앞에서 함께 얘기하라. 네,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1차적으로 해소가 되거든요. 아하, 네. 이걸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시킨다. 네. 나 개인의 슬픔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모두의 것으로 같이 나누는 네. 일반화. 네. 일반화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걸로 내가 그때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각성을 하게 되죠. 주 박사님, 안 되겠어요. 네. 우리도 그냥 노래 부를까요, 이렇게? 같이 노래 불러줘야죠. 저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이 광장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함께 예술로 5월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에 너무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금지곡이었잖아요. 어르신도 이러고 있는데. 금지곡. 모두 금지곡들이었거든요, 그때는. 광주 출전가였습니다. 광주 출전가. 네. 저 이거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주홍 박사님의 네. 얘기를 방해하는 저게 아니고 네. 저분들의 음악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네, 광주 출전가였어요.
인터넷에 뭐라고 검색을 하면 주 박사님이나 같이 하던 여기 사무실인가 있죠, 요 건너편에. 네, 메이홀. 메이홀. 이따 그걸 안내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실은 미래를 향하는 걸음이에요. 아무튼 털어놓고 혼자 그러지 말고 같이 털어놓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나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처럼 국가폭력을 당하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과 연대해서 품어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치유자가 됐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광주는 더 이상 죽음과 원한에만 묻혀 있거나 잠겨 있지 않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객관화시켜서 네, 보듬고. 함께 연대하고 네, 우리 서로를 다독여가면서 위로하는 네. 그런 공동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네.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자. 그렇죠. 39년 전의 교훈과 정신은 늘 새기되 네, 이제는 미래와 평화를 얘기하자. 그렇죠. 이 말씀이 네. 주 선생님의 핵심.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아픈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저희 주변에 우리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광주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월호 분들. 분들도 오고 네. 뭐 많이 들어. 그런 분들을 품고 함께 연대하고 나아가야죠. 아. 그게 평화의 길이죠. 모든 이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네. 이유로 인해서 생긴 상처와 아픔 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품어줘야죠. 그리고 꼭 그럴 때 광주는 꼭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민주광장 때문인가 오. 봐요. 그 제 학교 후배 중에 이한열이라고 예, 있었는데, 열사. 네. 아니 물론 뭐 교문 앞에 가서 이렇게 막 한 사람 참 많았는데 꼭 무슨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마다 않고 혼자 묵묵히 하는 거 보면 꼭 광주나 뭐 해남, 강진에서 왔대. 아. 물어보면 왜들 그러는지 몰라. 저도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광주에서 왔죠. 이제 말투에도 드러나겠지만 물론 타집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귀한 분들이 그렇죠.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따져도 아무튼 많고 그 다음에 슬프고 힘든 일들을 겪은 분들이 광주를 갔다 오면 괜히 푸근하대. 네. 아까 여기 유민 아빠 계시던데. 네, 유민 아빠 오셨어요. 저하고 몇 년 만에 한 2, 3년 만에 만났어요. 네. 보니까 얼굴도 꽤 좋아졌고 네. 자기 여기 오니까 안 아프고 마음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로가 아무튼 되는 곳이죠. 이 광주의 주시성을 가진 세 자매분이 매우 독특하신데 네. 큰언니는 주먹밥으로 네. 둘째는 안내의 일기처럼 도청에서 마지막 날까지 일지도 쓰고 언론 클립답도 담당하고 네. 제일 야무지고 말 안 들었던 중학교 1학년 학생 주홍 네. 박사님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람들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을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뭘 검색하면 되는지만 말해주세요. 메이홀을 검색하시면 제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공간이 소개됩니다. 네. 시민 자생 공간입니다. 5월에 메이 그리고 강당이란 뜻의 홀, 네. 메이홀 기억해 주십시오. 주 박사님과의 말씀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맺어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광장으로 나가죠. 몇 년 만에 뵙지만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